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오늘 MPO 지원센터에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주제로 시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포럼 당신은 누구의 이웃입니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일반 시민 패널과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적 우정은 박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꺼낸 화두로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오늘 시청에서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등과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에서 추천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전액 보증서 및 고정 보증료를 적용해 보증 우대를 취급합니다. 대전시는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 차액 3.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전시 소재 사회적 기업의 금융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지난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 연구의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8개 새로 일하기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29일 시청에서 2018 인천여성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1,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재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장 채용관에서는 30여 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170여 명의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고 간접 채용 280여 명의 취업을 연계했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방송인 원미연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향후 청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 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충청남도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 피해 신고 접수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에 기인한 점을 고려해 조직 구성원 간 존중, 배려 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수립되었으며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창구 활성화와 초기 대응 강화 등을 내실화합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을 못 벗어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 예산 전국 평균치는 0.43%에 불과한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15곳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전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지자체로 최근 4년간 3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추진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만 65세 이상 홀로 생활하는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안부 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이번 안부 안심콜 서비스 사업은 자녀가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안심콜로 안부 확인을 신청하면 지역 활동가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정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 쌀 생산 조정제가 농민들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 조정제도는 올해 총 5만 헥타르 면적을 목표로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와의 소득 차이를 보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이 29일 현재 15,477헥타르로 목표 대비 31%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생산조정제 목표인 5만 헥타르가 시행되더라도 2018년산 쌀은 5만 톤 정도 과잉 생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